안녕하세요. 골든결자 미국 항로화 전문의 유입니다. 오늘은 이글스 신드롬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환자분들이 저에게 많은 질문을 던지시기는 질환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하다못해 제가 설명을 해줬는데 찾아봤는데도 잘 모르겠다, 다시 설명을 해주라. 진료실에서 이걸 이야기를 너무 듣다 보니까 제가 블로그로 먼저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보통 유튜브를 찍는데, 그렇게 하기도 전에 그냥 유튜브를 찍는 날이 먼저 돼서 오늘 찍으려고 합니다. 자, 먼저 많은 분들이 잘못 알고 계시는 상식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죠. 한쪽에 근경련이 이렇게 온다. 그러면 마그네슘 드시나요? 진짜 그게 마그네슘 결핍일까요? 아닐 경우가 많습니다. 그 마그네슘 결핍이면 양쪽이 같이 떨려야죠. 왜? 전해질이라는 거는 한쪽만 부딪힐 수가 없잖아요. 근데 한쪽만 떨린다? 그러면 신경의 문제일 가능성이 높겠죠. 아니 근데 선생님 마그네슘 먹으면 좀 나아지던데 그럼 마그네슘 결핍이 아닌가요? 그걸 우리가 보상이라 그러죠. 조금 더 다른 부분을 강화를 해가지고 이거를 좀 더 약화를 시키거나 이렇게 할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근본적인 원인을 찾지 않고 뒀을 때는 나중에 문제가 계속 더 커지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글스 신드롬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글스 신드롬이라는 것은 굉장히 역사와 전통이 오래된 증후군입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고 지금도 환자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면 많은 환자분들이 난 그거 처음 들어봤는데 선생님 저는 이거를 전혀 들어본 적이 없어요. 다른 병원에서 이야기를 안 하던데 왜 선생님은 그런 얘기를 하시죠? 전 정말 이해가 안 돼요. 이런 말들을 많이 하세요. 하다못해 치료에 대한 경과가 좀 더디게 나오거나 이럴 때도 충분히 설명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환자분들이 잘 못 따라오시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첫 번째, 이글스 신드롬이라는 거의 정의에 앞서서 이게 있으면 대부분 수술적인 치료만 가능하다고 대부분 나와 있어요. 즉 경상돌기라고 하는 우리 목 뒤에 있는 뼈가 길어지는 건데요. 이 뼈가 길어져 가지고 정상적인 길이가 2에서 2.5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한 3cm 이상 길어져 가지고 경추 1번이나 2번 아래쪽까지 내려와서 그 신경을 누르면서 혹은 주변의 동맥이나 이런 것들을 자극을 하면서 문제가 되는 것들을 말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동맥이 좀 안 좋아지고 뭘 하게 되면 이쪽에서 이제 피부 트러블도 많이 생기고요. 그 다음에 정맥을 누르게 되면 여기가 좀 잘 붓게 되고요. 그 다음에 신경을 누르게 되면 사례 들리는 사람들, 사례가 잘 들려요. 거기서는 글로서 파린지얼 너브라는 것도 있고 하이포글로살 너브라는 것도 있어요. 여러 가지 신경들이 눌리면서 그런 증상들이 발생하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안면신경이 눌려가지고 안면에 마비가 오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케이스들을 통틀어서 신드롬이라는 걸로 우리가 이글스 신드롬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는 엑스레이나 혹은 CT를 가지고 간단하게 진단을 할 수 있는데 많은 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놓치게 됩니다. 자, 제일 황당한 거는요. 선생님, 다른 데서는 없는데 왜 선생님이 있다 그래요? 저는 발견해주고 고맙다는 이야기를 못 들어요. 왜 그렇게 됐나? 환자들한테 아니 저는 왜 발견을 해주면은 왜 다른 사람이 다른 말을 한다는 이야기를 들어야 되죠. 이게 오래된 것들인데 되게 답답하거든요. 그것 때문에 이 영상을 찍는 거고, 이글스 신드롬이라는 것은 굉장히 오래된 진단이고요. 그리고 여기에 대한 치료법도 어느 정도 정립이 되어 있어요. 수술이라고. 그렇지만 수술이라는 게 정립이 됐고 그 시간이 오래 지났고 비술적 치료가 발달한 이 시점에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치료적인 방법으로 접근을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주치의 선생님들이랑 상의를 해보시고 어떻게 치료 결정이나 이런 걸 하시고 보셔도 돼요. 근데 이런 질환이 있었을 때 내가 섣부르게 판단을 하고 그냥 여기서 그냥 한 번에 좋아지겠지 이런 생각으로 접근을 하시면 안 되고, 이런 여러 가지 증상이 있었을 때 약간 사례가 잘 들린다. 약간 우리 클리어링이라 그러죠. 이렇게 좀 가래가 잘 안 뱉어지는 이런 느낌들, 혹은 좀 만성적인 피로감이 있다, 혹은 어지러움이 있다, 한쪽으로 편두통이 자주 생긴다, 혹은 안면마비가 한쪽으로 왔다, 이럴 때는 이글스 신드롬에 대해서 한 번은 꼭 우리가 배제를 해줘야 되는 진단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굉장히 많은 자료들이 있는데요. 이 자료를 다 보여드릴 만큼 사실 시간도 많이 없어요. 지금 보여드린 자료를 보면은 굉장히 많은 자료들이 있어요. 이런 논문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한국에서 나온 논문들도 있고요.
굉장히 많은 자료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자료들을 떠나서 환자분들이 먼저 이런 질환들에 대해서 알고, 그리고 내용들은 좀 차치하더라도 그런 것들을 이해를 해 주셔야지 다음으로 갈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골정결자 미국 항노화 전문의 윤종현이었습니다. 제가 이제 설명드린 게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눌러주시고요. 치료에 대해서는 나중에 추후에 기회가 있으면 다루려고 하는데요. 사실 이글스 신드롬에는 주제 자체도 좀 무겁기 때문에 치료에 대해서는 추후에 충분히 시간이 될 때 좀 다뤄보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